자, 우리가 네트워크 컴퓨팅을 이야기할 때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는 원격 통신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전자공학과의 전자통신 개론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라는 두 가지의 장치가 등장을 하고요. 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컴퓨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또는 미디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부분이 바로 전화선입니다. 전화선은 오는 신호, 가는 신호를 받는 0.4mm 정도의 아주 가는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고요. 이러한 구리선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류 신호를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내줘야 되는 신호인데, 사실은 이러한 신호는 컴퓨터 내부에서만 존재할 뿐 구리선으로 들어와서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선을 이용을 하여 컴퓨터 간의 통신을 할 때 바로 모뎀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모뎀은 영어의 변조를 뜻하는 모듈레이션과 복조를 뜻하는 디모듈레이션의 합성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계 장치입니다. 모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전화선을 이용을 할 때 전화선의 특성을 맞추도록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우리가 숨쉬는 바로 공기입니다. 자, 이 공기는 일반적으로 진동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인간의 목청, 인간의 음성이라는 부분은 이 공기를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발달한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의 가장 큰 특징은 진동에 의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그 진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열이 발생을 해서 우리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봉화라는 불을 이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적용하기도 했고, 또 하나 북이라든가 나팔과 같은 인간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진폭이 큰, 즉 센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안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화면에 몇 가지의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보일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케이블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의 명칭은 통칭 UTP 케이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UTP 케이블의 특징은 아주 가는 머리카락보다 좀 더 굵은 굵기의 선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매체가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케이블 TV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코악슬 케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자, 보시면 위에 있는 UTP 케이블보다 안에 있는 코어에 있는 구리선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고, 이 구리선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장치와 쉴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메쉬로 된 금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주변에 자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선들이 서로 간섭에 의해서 전류가 교란되는 현상이 있고요. 이러한 교란을 막기 위하여 피복의 바깥쪽에 이러한 메쉬 형태의 금속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사용되는 가장 빠른 매체 중에는 광섬유, 파이버 옵틱스가 있습니다. 광섬유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빛을 투과할 수 있는 얇은 일종의 유리 섬유로 되어 있고, 규소
모래로부터 규소를 추출해서 만드는 아주 고가형의 유리섬유에서부터 저가형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위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레이저를 쏴서 요 유리섬유의 관에 빛을 투과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의 입사 각도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UTP, 동축 케이블, 광섬유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또는 채널로서 가져야 될 속성을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밴드위드스로 알려져 있는 대역폭인데요. 이 대역폭은 전송 가능한 가장 높은 주파수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를 뺀 그 영역을 대역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고 고속도로로 치자면 몇 차선이냐, 차선의 개수가 몇 개냐를 의미하는 부분이 바로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보호 레이트 또는 BPS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초당 전송 속도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차선이 아무리 넓더라도 고속도로가 자갈로 되어 있다면 속도를 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자갈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보다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송 속도는 매체의 순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앞에 밴드위드스는 매체의 직경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의 특징은 직경을 나타내는 밴드위드스와 이 직경은 곧 전송량을 나타내고요. 순도를 나타내는 BPS, 전송 속도를 얘기하고 이 둘의 곱의 형태로 전송의 품질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트랜스미션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비동기식과 동기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기식은 대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내고 받는 것에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을 비동기식이라고 부르고요. 동기식은 보내는 신호와 받는 신호에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동기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 가지 용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UTP 케이블은 Unshielded Twisted Pair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Twisted는 영어로 꼬임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전류가 흐르면 전류 주변에 자장이 생기고 또 다른 전선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전류가 자장이 생기게 되고 요 자장과 자장끼리 서로 교란을 해서 전기 신호를 교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란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의 선을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갈래 머리 따듯이 따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트위스티드 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송신과 수신을 하기 위한 신호이고요. 밑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플러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심을 받고 이 심 주변에 두 개씩 꼬은 네 개의 선, 즉 8줄짜리를 낀 부분이고 보통 우리가 랜 케이블, 랜선이라고 할 때 많이 부르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쉴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8개의 꼬은 줄의 밖에 쪽에 피복 쪽에 아무런 쉴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STP는 쉴디드 트위스티드 페어의 약자이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복의 바깥쪽에 메쉬 형태의 금속선을 집어넣어서 언실디드 트위스트 페어 즉 UTP보다 훨씬 외부의 전류 교란을 막기 위한 방법이 바로 STP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통 USB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이 USB 메모리는 Universal Serial Bus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버스는 통상적으로 통신에서는 정보가 움직이는 통로 또는 경로를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구리선이라든가 파이버 옵틱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칭해서 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모뎀을 사용을 하는 전화선인 경우에는 전화선이 전송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전화선이 전송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청 주파수, 오디오 프리퀀시입니다.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일반적인 주파수 영역인데요. 최저 16Hz에서부터 최고 2만 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화선이 0.4mm의 얇은 구리선으로 된 이유는 2만에서부터 16Hz까지를 전송하기 위한, 이걸 계산해 보면, 대역폭을 계산해 보면 2만에서 16을 뺀 이 부분이 바로 전화선의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작은 주파수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가청 주파수가 맥시멈 2만 헤르츠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듣는 CD 품질의 음악에서는 CD 품질의 음악을 만들기 위한 샘플링 레이트는 보통 최대 주파수의 2배, 즉 약 4만 헤르츠니까 4만 4천 헤르츠 정도, 즉 1초에 음악을 44,100개로 쪼갠 다음에 각각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통상 CD의 음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